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입맛도 사로잡고 영양도 챙길 수 있는 8월의 제철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복은 칼로리는 낮고 지방 함량은 적어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요. 갈치는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단백질 공급식품으로 특히 라이신 함량이 높아서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인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눈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이가 또래보다 늦게 성장하는 것 같으면 부모들은 일단 걱정이 앞서는데요. 발달이 지연되는 것을 넘어서 발달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발달 지연, 발달 장애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센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시절부터 아기는 순차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는 신체 특정 부위뿐만 아니라 시력이나 청각 등 기능적인 발달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그런데 만일 아이가 인지 기능이나 운동, 언어, 감각 등 발달 과정에서 지연이 나타난다면 발달 장애를 겪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발달 장애는 전반적인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상태로 발달 선별 검사에서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 정도 뒤처지면 진단되는 증상이라는데요. 특히 발달 장애 아이들은 자라면서 주의력 결핍이나 의사소통 장애를 겪어 부모를 난처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학습 능력 역시 또래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고 하는데요. 여기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아동 발달 관련 상담을 제공하며 발달장애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센터가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센터는 30년 동안의 노하우와 뇌과학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자극과 경험을 주어 수많은 원인에서 발생하는 발달 지연과 자폐 스펙트럼을 종합 치료합니다. 센터 내부에 뇌발달 연구소가 있고 근처에 대규모의 자연학습장을 두어 아이들이 좀 더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한다는 김승일 대표. 이와 함께 같이 일하는 강사들 역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는데요. 우선 제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아이들과 함께 놀며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릴 적 치료사의 가정에서 자라와 장애아동 가족과 가까이 지내왔는데 장애와 자폐 성향으로 어려워하는 가족들을 알게 되었고 일부 아이들은 장애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비장애 아이들과 같이 좋아지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빨리 좋아질 수 있는지, 아이와 가정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오다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힘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의 조기 진단이 중요한 이유는 뇌 발달 시기와 연관이 깊다고 합니다. 영유아기는 외부의 자극이나 경험, 학습에 따라 두뇌가 빠르게 변화될 수 있는 발달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에 이곳에서는 발달장애 아이에게 맞는 언어 치료를 비롯해 미술, 음악, 소그룹 수업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갖는 것에서 치료의 방향성과 효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는 일부 교육만을 해야 하는 인식이 많지만 희망을 가지고 아이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연구하며 적용하다 보면 한 단계씩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발달만을 위한 센터가 아닌 센터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대규모의 자연학습장에서 감각통합기구 및 체험시설을 통해 아이들이 여러 자극과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자연 공간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동물과 식물을 보면서 교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승마체험 같은 경우에는 말을 타며 아이의 균형 감각을 발달시키고 주의력 집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곳에서는 아이의 발달 치료를 위한 부모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부모의 적극적인 치료에 참여가 아이를 많이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주 정해진 주제를 부모에게 전달해 가정에서 진행해보고
영상으로 찍어오면 함께 보면서 코치하고 피드백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에도 치료적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발달장애나 자폐증을 겪는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빠른 변화에 만족하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 상태가 다르고 부모의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며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에 항상 거부하며 집중하기를 어려워하지만 힘들어도 인내하며 참여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경험과 성취감에 자신감 있는 표정과 분위기를 보이곤 합니다. 우리 아이, 정신이나 신체적인 발달이 나이만큼 발달하지 않았다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다양한 발달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저희 센터에서는 아이들이 좋아지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 플랫폼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독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서로의 방법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행동 수정에 관한 영상을 많이 제작해 왔는데 앞으로 인지기능 향상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려 합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오래 사는 것만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관절염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심사가 됐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마씨앗인 햄프시드를 기반으로 한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긴 노후를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려면 예전보다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각종 질병으로 노년을 보내는 사람과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건강관리에 소홀히 해선 안 되겠죠. 특히 관절은 사용함에 따라 소모되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꼭 챙겨야 할 필수적인 관리 요소라는데요. 요즘에는 과격한 운동이나 심한 육체적 노동으로 인해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 또한 다양한 관절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관절 연골의 경우 자연적으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식품 섭취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좋다는데요. 여기 현대인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 고품질의 대마씨앗인 햄프시드 기반의 제품을 선보인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접 재배 관리한 국내산 대마 종자를 이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대마 연구 전문 벤처기업입니다. 대마 관련 특허 20건을 보유한 국내 우수한 기술력과 대마 전문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많은 물량의 대마 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마 재배부터 연구, 마케팅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곳. 단순히 제품 생산 및 판매에 치중하기보다 국산 대마의 연구, 개발에 힘써 국내 대마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대마 재배를 확대 보급하여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대마는 마약으로 지정되어 재배 및 유통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세계 6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영양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대마의 고유 성분인 카나비노이드는 의학, 미용 등 다양한 효능이 입증됐으며 특히 상당수 질병의 원인이 되는 염증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마의 유용함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염증 질환, 특히 관절염과 같은 질병에 도움을 주는 햄프시드 기반의 건강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원료는 국내에서 재배하는 햄프시드를 채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재배, 수확, 보관까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어 원료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합니다. 또한 햄프시드는 탈각하면 공기 중에 노출되고 산패가 시작하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햄프시드를 외종피가 있는 상태로 저온 보관한 후 제품 생산 직전에 탈각하여 바로 가공한다는데요. 이러한 햄프시드는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염증은 병원균에 대항하는 우리 몸의 방어작용입니다.
하지만 염증이 반복될 경우 만성염증이 되어 오히려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생각하면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에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햄프시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햄프시드는 오메가6의 일종인 리놀렌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염증 제어에 관여하는 효소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햄프시드에는 오메가3도 다량 포함하고 있는데 리놀렌산과 마찬가지로 오메가3도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식품산업 클러스터 내의 다양한 고성능 장비로 염증 완화 등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 햄프시드 원료를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는 작물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협력업체와 함께 대마 재배에 필수적인 대마 재배 허가와 대마 및 대마 종자 연구에 필요한 마약류 학술 연구자,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 승인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관련 허가와 승인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를 연구하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유수대학의 박사학위 연구진이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마 줄기, 뿌리, 종자에서 필수 아미노산 10종 외에 자체 단백질과 오메가3를 포함한 주요 지방산의 추출 공정을 개발했으며 관련 기술력의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햄프시드 기반의 다양한 제품 중에서도 이 제품은 필수 아미노산과 미네랄, 비타민 등 여러 영양 성분을 농축해 추출한 햄프시드 추출물을 약 60% 이상 사용했으며 햄프시드의 효능을 높여줄 수 있는 신초봉과 홍삼 농축액, 타우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데요. 1회 섭취량에 맞게 스틱 파우치로 포장해 휴대가 간편하고 섭취가 편리하다고 합니다. 햄프시드 건강식품은 전문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 정도에 따라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저희가 개발한 제품은 대마의 유효 성분이 농축되어 있으며 특히 대마에 들어있는 카나비노이드라는 성분은 강력한 염증 억제 효과로 몸속에 쌓여있는 염증을 제거해 노후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관절염과 같은 질환에 효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절을 안정시키는 데 좋은 시기인 저녁에 제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류의 평균 기대 수명이 100세를 바라보게 되면서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햄프시드 기반의 제품을 통해 건강관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대마는 마약이라는 인식이 강해 제품의 안전성에 의심을 품는 소비자들이 많아 이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해외 대마 활용 사례를 전파하고 대마의 효능을 꾸준히 홍보해 왔으며 실제 안전성 검증 데이터를 제시하여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오고 있습니다. 2020년 산업용 햄프 규제 자유특구가 지정되고 2021년 햄프시드 제품이 출시되면서 대마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는데요. 저희는 대마 건강식품에서 나아가 의약품 개발까지 목표하고 있으며 화장품, 산업재 등 대마 전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 개발을 꾸준히 진행할 것입니다. 여름철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냄새가 심하게 나고 심지어 벌레까지 생기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 음식물 처리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상 가득 차려놓고 먹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특히 귀한 손님이 집에 방문할 때나 명절에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차리게 되는데 먹다 남으면 결국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남기고 버리는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배출과 수거 및 운반 과정에서 악취와 해충 등 생활환경을 저해하며 처리 과정에서 폐수가 다량 발생하고요.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가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전 세계 온실가스의 8에서 10% 정도를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만 연간 약 8천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매일 쌓이는 음식물 쓰레기,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서울에 위치한 한 가정집.
요리에 취미를 붙인 김주리 씨. 집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요리를 스스로 만들어 먹다 보니 재미있고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그녀에게도 고민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나오면 비닐봉지에 담아서 좀 놔뒀다가 그리고 애 아빠가 버릴 수 있을 때 이제 주면은 갖다 버리는 정도? 네, 그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냄새도 많이 나고 썩기도 하고 보기도 좋지 않고 그랬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집에서 간편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는데요. 바로 친환경 음식물 처리기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 친환경 음식물 처리기는 싱크대 배수구에 직접 연결되는 빌트인 방식으로 설거지를 한 후 버릴 음식물을 배수구에 투입한 뒤 터치봉으로 싱크대 상판에 작동 센서 마크를 터치해주면 끝이라는데요. 특수 고안된 커터와 저소음 전동 모터에 의해 부드럽게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 압축하고 24시간 작동하는 20와트 송풍팬에 의해 음식물 쓰레기가 80% 이상 감량되어 수거통으로 회수된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냄새가 나지 않고요. 그리고 집안에 음식물 봉투 같은 게 보이지 않아서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그리고 작동할 때 소음도 거의 없고 필터를 교체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미생물을 배양할 필요도 없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음식물 처리기를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주부들의 고민거리인 음식물 쓰레기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환경 음식물 처리기.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걸까요? 저희 회사는 건축 자재를 생산하고 유통을 하고 있는 것을 메인 비즈니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금융계열사, 물류계열사, IT 계열사들이 있어서 서로 고객의 행복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프렌들리, 프로페셔널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건자재 사업에서 축적된 영업 노하우와 전국적으로 이어진 탄탄한 네트워크 및 신뢰를 바탕으로 종합건자재 유통 분야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곳. 어떻게 해서 친환경 음식물 처리기를 개발하게 된 걸까요? 저희는 이제 상품 개발 팀을 맡고 있는데 저희가 신상품을 개발할 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친환경이냐, 에너지 절감하느냐, 화재에 안전한가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ESG의 이 환경, 친환경을 접목을 해서 저희 이 친환경 음식물 처리기를 개발을 하게 되었고 이게 전파가 많이 된다고 하면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한 싱크대 일체형 탈거 방식의 수질-오염 걱정 없는 친환경 음식물 처리기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적합 판정을 인증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가 전혀 해보지 않았던 분야다 보니까 제품의 특성도 사실 잘 모르고 시장에서 어떤 제품이 선호도가 있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접근 방식도 사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많이 좀 걱정이 됐었는데 계속 준비를 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제품의 방식이 가장 좋다라는 좀 확신이 들었고 약간 기대감도 약간 있긴 해요. 뭔가 이 음식물 처리기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이 있는데 저희 제품이 좀 시장에 내보여진다면은 그런 선입견을 깰 수 있는 좋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정의 골칫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음식물 쓰레기. 이제는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음식물 처리기로 냄새 걱정 없이 간편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광고나 홍보에 집중하기보다는 소비자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하고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그런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환경 음식물 처리기를 선택해 주시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환경 음식물 처리기를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타사도 만들고 있는데 분쇄, 건조, 회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널리 알려지고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호흡기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공기 오염 등의 영향으로 폐 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휴대용 폐활량계를 개발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보통 식사는 하루에 3번 하고 잠은 하루에 7, 8시간 자는데요. 호흡은 24시간 내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루에 호흡으로 약 8,000리터 이상의 공기를 들이마시는데요. 호흡은 우리 몸의 혈관을 타고 장기에 산소를 공급해준다고 합니다. 장기는 산소가 있어야 원활하게 작동하며 몸속 세포도 산소를 받아 영양분을 산화시키며 에너지를 얻고요. 내쉬는 호흡은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을 돕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호흡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최근 코로나19를 비롯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의 확산으로 우리의 호흡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호흡장애를 가진 환자의 폐 기능을 진단하는 장비를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첨단 기능의 디지털 엑스레이를 비롯해서 LED 무형등, 인큐베이터, 수술대, 검진대 등 다양한 의료기기를 국산화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CE, ISO 인증을 획득하는 등 자체 기술력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검사, 진단을 위한 진단시약 장비를 비롯해서 환자의 진료, 검사, 수술 등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영역의 경계를 넘나들어 혁신을 선도하고 인류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고자 한다는 이곳.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개발로 진단시약 및 의료기기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해외 유수 기업의 첨단 의료 장비를 공급해 국내 의료 서비스 선진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는데요. 이들이 최근 주목한 것은 바로 현대인들의 폐 건강이라고 합니다. 요즘 폐질환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0년도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폐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과 같은 폐질환의 유병률은 약 한 3.5%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800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진단되는 환자는 이제 1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이는 이제 폐 기능 검사라든지 폐활량 검사 같은 검사들을 이제 받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되지 않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폐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폐질환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 같은 폐질환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폐활량 검사를 통해서 정말 폐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으로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상이 자주 발생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폐활량 진단은 필수적으로 받아봐야 할 항목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는데요. 폐활량 검사는 저희가 이제 폐의 기능을 평가하는 폐기능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검사가 이제 폐활량 검사입니다. 이 폐활량 검사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호흡곤란이 왔을 때 왜 호흡곤란이 왔는지 그런 호흡곤란의 원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과 같은 이런 만성 폐질환에 있어서 이 폐질환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그리고 그런 폐질환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게 치료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또 폐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천식인데 이제 천식 역시도 이게 천식이 조절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절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폐활량 검사가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기침이 이제 3개월 이상 있는 경우, 특히 이제 흡연자인 경우에는 이런 폐활량 검사를 통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호흡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위한 휴대용 폐활량계를 개발했다는데요. LCD 터치스크린을 통해 환자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측정을 한 후 기기 화면에서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호흡기 장애 여부와 강제 폐활량 그래프 등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 명당 최대 8회까지 검사가 가능하며 200명의 환자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는데요. 저희는 검사자와 피검사자가 모두 쉽고 편리하게 검사할 수 있고 해석이 따로 필요 없이 바로 환자의 중증도를 판별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기존 폐활량계는 수치를 검사자가, 즉 의사가 직접 비교하고 계산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 비해서 저희 장비는 바로 환자의 중증도가 표시되어서 보다 편리하게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반영구적 사용 가능한 진단 센서와 박테리아 필터로 비말을 이중으로 차단하여서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의 2차 감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폐기능 검사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휴대용 폐활량계로 누구나 간편하게 폐활량 검사를 해 호흡기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보다 많은 로컬 병원에서 환자들이 질병이 심화되기 전에 저희 장비를 통해서 폐질환 검사를 받고 관리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튼튼한 치아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의 이유로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치아를 상실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인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일상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치아. 식사를 할 때 단단한 음식을 잘게 씹어 소화시키며 대화 중에는 발음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심미적인 요소 또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치아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각종 구강 질환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치아를 잃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자연 치아를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치아의 본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틀니나 브릿지를 이용한 시술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 저장력과 신미성이 우수한 편인 임플란트 치료가 각광받고 있다는데요. 임플란트란 상실된 치아의 턱뼈에 인공치근을 심어서 치아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임플란트 인공치근을 뼈에 심어두게 되면 뼈와 인공치근이 붙어 골유착이 일어나고 골유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치아 머리인 보철물을 만들어 치아의 모양을 회복합니다. 임플란트는 가장 기본적인 씹는 기능의 회복을 통해 환자분들의 전신 건강의 회복도 가능하게 해주고 치아 형태의 심미적인 개선을 통하여 환자분들의 자신감 또한 회복시켜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고려한다면 숙련도 높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찾아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데요. 환자가 고혈압이나 당뇨 등 전신 질환을 앓고 있는지, 그리고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한 후 구강 내 검사와 방사선 영상 검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과 3차원 CT를 활용하여 임플란트 수술 부위의 뼈 상태를 파악해 수술 계획을 세운다는데요. 잇몸뼈가 충분하지 않아도 부족한 잇몸뼈를 보완하는 뼈이식을 통해 정상적인 임플란트의 식립이 가능합니다. 뼈가 너무 없는 경우에는 뼈이식을 선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플란트의 식립과 동시에 뼈이식이 가능합니다. 뼈이식은 다양한 뼈이식제를 이용하고 있고요. 부위마다 수술 방법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위턱, 아래턱 모두 일반적인 뼈이식을 통해서 뼈의 넓이나 높이를 증가시킬 수 있고요. 또한 위턱에서는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수술 방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임플란트 수술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턱뼈 안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공간을 잘 확보한 후 딱 알맞은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한다는데요. 수술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높은 집중력이 필요한 치료라고 합니다. 임플란트의 목적은 최종 치아가 완성되고 식사 시에 편안하게 사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수술 시 최종적인 치아 형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하고 이상적인 곳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자에 따라 수술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전신 건강, 나이, 뼈 상태 등을 고려해 최대한 단순하면서도 결과가 좋은 방식의 수술을 택해야 합니다. 고령의 몸이 안 좋은 분들에게 무리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 않고요. 또한 나이가 젊고 수술 및 치료 과정에 큰 부담이 없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꼭 챙겨야 할 신체 부위 중 하나인 치아. 만약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사고로 인해 치아가 상실되었다면 의료진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구강 상태에 맞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김원식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종류 중에서 최근에 선호되는 건 어떤 걸까요?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서 마스크 벗을 일이나 모임이 많아졌고 치료 기간의 단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앞니나 작은 어금니 부위는 웃거나 말할 때 많이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치료에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치료 기간을 조금 더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시 식립 외에도 3차원 CT를 활용한 내비게이션 수술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내비게이션 수술은 환자의 CT와 구강 내 상태를 종합하여 컴퓨터로 미리 식립 위치를 정하고 수술을 위한 장치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수술입니다. 수술 시간이 단축되고 뼈 상태가 좋은 경우에는 무절개로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어 불편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얼마나 걸릴까요? 발치 후 즉시 식립의 경우에는 2, 3개월 정도로 치료가 완료됩니다.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 발치한 경우나 상악동 거상술처럼 고리식을 많이 시행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치아가 거의 없는 전체 임플란트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임시 치아를 제작하여 수술 과정 중에도 식사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수술 시에 적절하게 임플란트가 식립되도록 철저하게 신경 써서 수술해야 합니다. 감염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임플란트가 뼈와 붙지 못한 경우에는 식립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재수술이 가능합니다. 간혹 미리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오신 환자분 중 임플란트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최종 치아가 자꾸 흔들리거나 나사가 풀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최종 치아의 형태를 수정하여 해결하거나 기존에 식립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적절한 위치에 재식립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치과 치료의 기본은 하지 않아도 되는 치료는 하지 말고 꼭 해야 할 때는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정확한 진단을 통해 자연 치아를 최대한 살리고 꼭 필요한 치아만 임플란트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 치료가 많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치료의 성공에 있어 술자의 경험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임플란트는 한 번 수술하면 오랜 기간 동안 유지 관리 받아야 하므로 추후에 다른 지역에서도 유지 관리 받으실 수 있도록 임플란트의 종류와 수술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구독 경제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보고 싶고 읽고 싶고 쓰고 싶은 것들을 집까지 배달해 주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문화예술을 집에서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이색 구독 서비스를 선보인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야흐로 구독 경제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구독 경제는 소비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과거 신문이나 우유 배달로 시작된 구독 서비스는 동영상과 음악 등 콘텐츠 영역으로 확장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동통신사는 물론이고 이커머스 기업, 식품업체까지 충성 고객을 유치하고 안정적 수익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 구독 모델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는데요. 상품에 대한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데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구독 경제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집에서 간편하게 문화 예술을 교육 및 경험할 수 있는 박물관 구독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네, 저희 회사는 집으로 찾아가는 정기 구독형 박물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독립운동, 놀이, 과학수사 등 현 세대가 공감하고 또 궁금해하는 주제를 테마로 실제 유물 및 제연물과 함께 다양한 박물관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매달 집에서 만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큐레이터학 박사인 송한나 대표를 비롯해 산업 디자인,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직원들이 힘을 모아 박물관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호기심은 경험했을 때 창의력으로 진화한다는 운영 철학을 기반으로 유리 진열장 속 유물을 바라보고 체험학습용으로 단순히 체험하는 것이 아닌 실제 집에서 유물을 만지고 경험하여 과거를 상상하고 현재를 기억하고 미래를 그려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 아닌 질문을 통해 유물의 쓰임새를 상상할 수 있도록 실제 유물과 제연물, 그리고 큐레이터 레터를 통해 상세한 이야기를 접해 자기주도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기획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학습 주제가 아닌 현재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테마를 기획함으로써 공감할 수 있는 역사, 그리고 문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매달 전문 큐레이터가 선정한 다양한 주제를 테마로 실제 유물 및 제연물과 함께 국내 곳곳의 박물관을 알아가는 과정을 하나의 박스에 담고 있다는데요. 7월에 런칭하였으며 첫 번째 이야기는 특정 분야의 관심과 취향을 넘어 전문가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덕후들의 이야기로 덕후들이 만든 물건들의 콘텐츠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의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네, 저희는 매달 흥미로운 주제를 통해 지루하고 딱딱한 박물관이 아닌 직접 흥미를 갖고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박물관을 정기구독 서비스로 다채롭게 선보이는데요. 이번 두 번째 이야기는 8월 광복절을 맞이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주제로 독립운동에 대한 구독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팬데믹, 과학수사, 놀이, 소원상점 등 다양한 테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도 문화예술에 대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박물관 구독 서비스. 대중의 일상에 새로운 즐거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송한나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물관 구독 서비스를 선보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박물관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요. 유치원 때 처음 박물관을 갔는데 그때 질문이 하도 많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시지 않고 박물관에 직접 데려가셔서 스스로 답을 찾는 습관을 들여주셨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많은 박물관을 찾다 보니까 박물관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박물관 그 진열장 속 물건을 한번 만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큐레이터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큐레이터가 되었을 때 제가 유물을 만졌을 때 우리 선조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실제 만졌을 때의 감동과 경험을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약 1170곳의 박물관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는 OECD 국가 대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방문율은 9%에 그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이유가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양한 박물관이 있다라는 걸 모르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박물관 정기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박물관을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박물관을 쉽게 방문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박물관을 통해서 집에서 현재의 역사를 이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선 매달 집으로 찾아가는 박물관 정기구독 서비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학습의 주제에 따른 그 테마를 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세대가 공감하고 재밌어하는 주제들, 예를 들면 과학수사, 게임, 미용 이런 주제들을 통해서 박물관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이제 현재 세대들이 좀 재미있고 쉽고 또 몰입감 있게 스스로 이 내용들을 파헤쳐 나가는 자기 주도형 학습 모델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근현대사 컨텐츠를 다루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사실 저희가 구성한 제품들 중에서 실제 사용했던 유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공중전화 카드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예전 뭐 화폐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박물관을 통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실제 사용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현상들이 있었고 어떤 추억들이 있었는지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과 훨씬 더 재미있게 역사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에서 좋은 호응이 있었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루하고 딱딱한 박물관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 유물과 박물관 컨텐츠를 만져봄으로써 좀 본인이 큐레이터가 되는 경험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상상해 나가고 풀어헤쳐 간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흥미를 가졌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저희 회사는 이제 7월에 막 런칭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국내에서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향후 계획은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해외 국가들을 대상으로 박물관 정기구독 서비스를 기획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K-박물관 문화 확산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피는 우리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에 따라 커피 전문점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커피와 디저트를 선보이는 카페가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잠을 쫓기 위해서 식사 후 입가심으로 마시는 커피. 어느새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았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엔 커피를 마시지 않고는 일이 안 된다거나 금단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카페 투어를 다니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커피 사랑이 뜨겁고 현재 진행 중이다 보니 커피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라는데요. 전국의 웬만한 도심 상권에는 대형 브랜드 커피 전문점과 소규모 카페가 넘쳐날 정도라고 합니다. 다만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카페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폐업하는 매장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의 취향을 파악해 다양한 커피와 디저트를 선보이며 꾸준한 메뉴 개발로 성장해 나가는 카페가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2021년 본격적으로 직영점인 홍대 1호점을 시작으로 2022년 5월부터 체인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근면 성실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늘 견지하고 신선한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 고품질의 음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배달 서비스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테리어 트렌드에 맞춰 눈에 띄는 색상으로 외관 디자인을 구성하여 고객들의 기억 속에 강하게 남을 수 있도록 한 이곳. 시원하고 발랄한 분위기의 외관과 달리 내부는 편안한 우드톤으로 연출해 남녀노소 모두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테이크아웃 고객들을 위한 창구를 따로 마련하고 키오스크를 설치해 주문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커피 프랜차이즈의 여러 브랜드에서 일을 하면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필요한 메뉴 구성과 장소 제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주들에게는 좀 더 저렴한 창업 비용과 최적화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브랜드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기 있는 메뉴는 뭐니 해도 대용량 아메리카노라고 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대용량 사이즈로 학생과 직장인이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으며 깊고 진한 풍미와 향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제가 하루에 커피를 3잔 정도 넘게 마실 정도로 좋아하는데 이 커피는 산미도 풍부하고 바디감도 라이트해서 부담 없이 즐겨 먹고 카페가 그 커피가 좀 저렴해서 더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노와 함께 먹기 좋은 샌드위치도 판매하고 있다는데요. 매일 새벽 배송으로 공급받는 채소가 듬뿍 들어가 있으며 주문받은 즉시 수제로 만들기 때문에 신선하고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이 좋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탈리아에서 젤라또 원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제조한 특색 있는 젤라또 아이스크림과 음료 위에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얹어 2가지 메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메뉴도 사람들이 자주 찾는 메뉴라고 하는데요.
분위기도 좋고 메뉴도 다양하고 샌드위치도 굉장히 푸짐해서 점심시간에 자주 시켜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 바닐라 들어간 시원하고 맛있어서 여름에 자주 시켜 먹어요. 저희 본사에서는 매장의 원두 발주 후 로스팅을 통해 언제나 신선한 커피를 제공하는 물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커피 메뉴들은 브라질, 과테말라, 인도네시아의 3가지 원두가 블렌딩된 아라비카 프리미엄 원두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고객들은 언제나 저희 매장에서 진한 풍미의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이곳 본사는 가맹점주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창업교육부터 전반적인 매장 운영 노하우 그리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가맹점주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고자 한다는데요. 저희는 예비 창업주가 희망하는 점포를 선정해 가맹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시피 교육 및 오픈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며 매장 오픈 이후에도 슈퍼바이저가 매장에 방문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맹비와 계약이행 보증금 그리고 로열티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혜택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피가 생활 속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카페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메뉴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창업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국 가맹점에서도 고객들에게 편안한 장소 그리고 다양한 고객층의 구분이 없는 메뉴 구성으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카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갑자기 일어났을 때 앞이 캄캄해지면서 머리가 핑 도는 증상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이 증상은 기립성 저혈압으로 급격한 체중 감소나 여성 호르몬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피해야 하고 장시간 서 있는 경우에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까치발을 들거나 스쿼트 자세를 취하는 것도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